자, 그걸 보겠습니다. 그게 글자 풀이로는 이기다, 능하다, 정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지만 명리학 용어로서의 극이란 온전한 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계와 범위를 지으면서 균형을 이루어 함께 변화를 보이는 생의 바탕으로 앞의 생의 의의에서 어떤 만남의 변화가 극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걸 설명해 주는 걸 좀 쭉 보죠. 따라서 생은 극의 범위 내에서만 변화를 보이고 변화를 주도하며 극은 생의 변화를 보이는 그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바탕을 이루고 수동적으로 함께 변화를 보이지만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양과 음의 정의하고 비슷하죠. 마찬가지예요. 법은 이제 법의 예를 드는 거예요. 법은 국민이 온전한 생을 이룰 수 있도록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극이다. 법이 존재함으로 안정과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어 사람들은 온전한 생을 이룰 수 있지만 균형을 유지하고자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국민이지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즉 법이 약하면 혼란이 올 것이고 법이 지나치면 무력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균형 얘기예요. 근데 법은 뭡니까? 한계를 지우고 있는 거죠. 폭력 같은 경우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그 안에서 누구나 약자든 누구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정은 할 수가 있죠. 법이 극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은 생이지만 엄마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한계를 짓는 것은 아빠다. 즉 아빠의 범위 내에서만 엄마가 두 사람만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기토인 여자를 극하는 간목이 남자고 둘이 합을 해서 부부가 되어 가정이라는 양토적인 장력인 무토를 형성해야만 그 범위 내에서 토생금이라는 이치에 의해 기토인 엄마가 자식인 경신금을 토생금으로 낳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목극토기 때문에 아빠인 간목이 기토를 극을 하면서 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뒤에 층에서 나옵니다. 기토인 여자를 극하는 간목이 남자고 그랬죠. 그럼 갑기 합을 해서 가정이라는 양토적인 장력인 무토를 형성해야만 여기서 갑기 합생 무토가 됩니다. 뒤에 이제 합에서 나와요. 무토를 형성해야만 그 범위 내에서 토생금이라는 이치에 의해 기토인 엄마가 자식인 경신금을 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때 가정이라는 무토와 가정의 바탕을 이루는 엄마라는 기토는 균형을 이루는 토의 작용력이고 이 토의 작용력을 극을 함으로써 한계와 범위를 짓고 있는 것이 남자요 아빠인 간목이다. 다만 무기토는 음양이 다르므로 가는 성질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빠인 간목과 엄마인 기토가 극관계인데 합을 해서 생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무토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토 무토가 균형을 이룬 토로서 토생금으로 자식인 경신금을 낳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무토 기토는 간목이 극을 하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극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극이란 생의 지나침을 막아 온전한 생으로 이끌어 중화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바탕이라는 의미도 있다. 극 또한 생과 더불어 자연히 변화를 보이면서 흐르는 순리로서 생과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음양의 이치다 그랬습니다. 극은 음이고 생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극만큼 생이 있고 생만큼 극이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양과 음의 그 원칙이 똑같아요. 이치랑. 따라서 생이 없으면 극도 없고 극이 없으면 생도 없다. 이를 오행변화의 모습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갑을목극, 무기토, 무기토극, 임계수, 임계수극, 병정화, 병정화극, 경신금, 경신금극, 갑을목 그렇게 되죠. 여기서 이 생도 마찬가지고 이 극도 아주 술술 나올수록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국을 들여다보나 그거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서랍이 착착 열리게 숙지를 시켜놔야 되죠. 자연스럽게 목이 극하는 것은 토 등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의미는 경계를 이루다, 한계를 짓다, 억제하다, 바탕을 이루다 등이므로 토의 한계를 짓는 것은 목, 화를 억제하는 것은 수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진흙에 장인의 혼을 담으면 청자백자가 되고 커다란 얼음덩어리 없이 장인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다운 학이 되고 용이 된다. 여기서 장인의 손길이 극으로서의 만남의 변화다. 진흙이든 얼음이든 장인의 손길이 범위 안에서 작품이라는 생으로 탄생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장인의 손길만큼만 학이 되고 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아빠의 범위 내에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게 개념 정리를 한번 봅니다. 앞에서 생이란 극성을 이룬 하나의 오행이 어떤 만남의 변화와 균형을 이루어 다른 오행의 기운을 형성하는 것이라 했고 극이란 온전한 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계와 범위를 지으면서 균형을 이루어 함께 변화를 보이는 생의 바탕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이란 어떤 만남의 변화와 균형을 이루어 다른 오행의 기운을 형성한다 그랬죠. 여기서 어떤 만남의 변화가 바로
극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생으로의 변화가 이룰 수 있도록 한계와 범위를 지으면서가 바로 극이죠. 균형을 이루어 함께 변화를 보이는 생의 바탕. 그랬습니다. 결국은 반대되는 같은 말이에요. 명리는 음양의 균형을 출발하는 것이고 균형을 이룬 음양은 이미 오행이며 생극은 오행을 전제로 존재하는 이론이므로 생은 양, 극은 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사람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같다. 즉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이미 이 이름들은 존재할 수 없는 상대적인 존재이듯이 생극 또한 같은 이치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어도 남자라는 한계가 없이는 가질 수 없고 나아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어도 그래야 할 명분이 없다면 불가한 것이며 강물을 아무리 흐르게 하고 싶어도 양쪽에 둑이 없다면 흐를 수 없는 것과 같이 극이란 생을 존재하게 하는 바탕이다 그랬죠. 그러나 반드시 균형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올바른 생극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강물은 둑과는 섞일 수 없는 관계지만 둑이 없으면 이미 강물도 없고 남자와 여자 또한 섞일 수 없는 관계지만 남자 없이는 여자도 없다. 물론 강둑이 너무 좁거나 넓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와 같이 이 둘은 균형이 있어야 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음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균형을 전제로 존재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음양의 기본적인 이치가 배어있죠. 항상 극이란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나 항아리와 같고 저수지와 같으며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철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릇의 한계만큼만 물이 담겨지고 항아리만큼만 물이 담겨지고요. 저수지만큼만 물이 담겨지겠죠. 저장이 되겠죠. 역시 철로의 범위를 기차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기운이 있으려면 반드시 금기운에 금극목이 있어야 하고 화기운이 있으려면 반드시 수기운에 수국화가 있어야 하는 바 이것이 자전과 공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극합충으로 변화를 보이는 모든 생명력의 변화여 계절이 흘러가는 이치이다. 극을 억누르다 억제하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극 또한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존재하며 음을 바탕으로 양이 변화를 주도한다는 기본적인 음양의 이치와 같은 이치라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억누르다 억제하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면 이게 선입견이라는 소리예요. 선입견을 갖지 말아라 그 소리죠.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생과 극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합과 충도 극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극이 셀 때 또는 어떻게 꼭 필요할 때 등등으로 어떻게 한계를 지을 때 합이다 충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생과 극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합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충을 보겠습니다.